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의회에선 동맹 강화 성명과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등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청문회를 주도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미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 정상회담에 앞서 공화당 상원 중진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얀 정상회담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력 제공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제임스 이노프, 제임스 리시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 6명은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 강화와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문제를 진전시킬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 사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약속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핵 확장 억제력을 약속해야 하며 한국을 포함한 영내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로 앤디 킴, 로칸나, 그레이스 맹 의원 등이 참여한 이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한국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무장관에게 법안 발의 180일 이내에 구체적 계획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인권 정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지난달 개최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확대와 한반도 인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당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I believe then and I believe now that this law,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unduly infringes up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both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at I really think is extremely alarming is a retrea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its long-standi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vis-a-vis North Korea and China, ostensibly in the cause of fostering better relations or achieving nuclear non-proliferation.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해가 되고 남북 합의를 위반한다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하원 지도부가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미얀 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0일 문 대통령과 간담회에 앞서 성명을 통해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 주둔으로 양국 간 우정이 강화되고 미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미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와 비핵화에 대해 어떻게 협력을 구축해 나갈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미얀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 미얀 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미얀 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동맹이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것임을 약속한다며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해 미국 의회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국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1일 미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한 미얀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미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이야기를 미국 측으로부터 들었다며
일본은 계속 미일 양국 간 협력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미한일 3국이 긴밀히 연계해 북한 문제에 대응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일본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일본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절망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을 평화의 장애물로 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식을 미국에 대변하려 하지 말고 자유와 인권 가치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미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돼야 하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미국의 가치 외교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현재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인권 인식을 주입하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려는 한국 내 인권단체를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t the moment, it's a very discordant policy between the two. President Moon wanting to remain silent when it comes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resident Moon adopting the North Korean line that concern about human rights is an obstacle to peace and wanting Biden to accept such a policy line.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인권을 무시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engage with North Korea. It's important that we work towards denuclearization with North Korea. But we also have to remember that human rights is part of that engagement, part of that denuclearization. And then if we ignore human rights,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progress. 수잔 숄티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문 대통령은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 애국자들이 흘린 피를 통해 결실을 맺은 귀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김정은 대신 그 가치를 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철회하고 북한 주민들의 변화와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return to the policy of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because we really saw during North Korea Freedom Week,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discontent, they're opposed to the regime, there's opposition in North Korea at every level of society, they want to change their circumstances, they know about the outside world. Please let them hear how much we care about them and how we want to see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the same freedoms and human rights as South Korea.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았던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해 점수가 매겨질 것이라며 스가 총리가 중국이 자행하는 신장과 홍콩에서의 인권 유린과 타이완 위협 등을 제기하며 동맹의 기준을 높여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인권 의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며 앞선 미일 공동성명과 비슷한 인권 인식이 미한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1년 넘게 국경 봉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에서의 물품 수입을 조금씩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들은 설탕 같은 소비재 품목 대신 농업과 공업, 건축용 물품들이 늘었는데 특히 수입 물품의 절반은 비료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중국 해관청서가 20일 공개한 북중교역 세부 자료에서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품은 모두 91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월 수입 품목 16개에 비해 약 6배 많아진 겁니다. 특히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비료였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지난 4월 한 달간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로 분류되는 인산이 암모늄 868만 달러어치와
질소 비료 425만 달러치를 사들였는데 이들 비료 제품은 전체 대중 수입액 2,875만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했습니다. 비료를 제외한 물품 중 북한의 수입품 대부분은 주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이었으며 건축 관련 자재와 제지 등 사무용품, 실 등 섬유 관련 제품들도 나머지 수입품 목록을 채웠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대표적 소비재 생필 품목인 설탕이나 밀가루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를 토대로 볼 때 여전히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ignificance is, it is opening up a little bit. It's not like the border is open, because if the border was open, I think we would see more consumer products. It's clearly more industrial products, even the fertilizer is sort of industrials. 트로이 스탠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월까지 사실상 외부와의 교역을 단절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평소 들여오지 못했던 물자들을 급하게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They are behind on supplies that ordinarily might have come in other months. So there's a need to take and bring in things like fertilizer and pesticides and other things that can be used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industry. 스탠거론 국장은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중무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수치를 보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소비재 품목이 몇 개월 동안 못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중국, 베트남과 달리 북한 정권은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번 북중 무역 자료를 통해 북한이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입품 목록에 합판과 벽돌 등 건축 관련 자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됐던 여러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수여하는 최고 무공훈장의 주인공으로 한국전 참전용사를 선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선 보도자료에서 퍼킷 예비역 대령은 한국전 당시 제8군 특공대 중대장으로 참전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용맹함과 대담함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퍼킷 예비역 대령이 1950년 11월 평안북도 운산군에 있는 205고지 사수전에서 중공군에 대응해 싸웠으며 적의 공격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뒤 부대원들에게 적의 사격 원점을 파괴하도록 유도해 205고지를 탈환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94살인 퍼킷 예비역 대령은 205고지 사수전의 공로로 명예훈장 다음으로 높게 평가되는 수훈 십자상을 받은 바 있으며 백악관은 퍼킷 예비역 대령이 보인 영웅적 행동과 이타성은 미군의 가장 높은 가치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